올여름도 에어컨 전기요금 걱정되시죠? 많은 분들이 에어컨 켜실 때 이 버튼 하나만 모르셔서 매달 5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켜놓으셨는데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놀랍게도 리모컨에 있는 이 버튼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분 중 9분은 이 버튼을 모르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댁 전기세가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외출할 땐 꼭 꺼두는데 제습 모드로만 돌리면 전기 덜 먹지 않나? 바람은 아래로 써야 시원하지 않나? 만약 그러셨다면 죄송하지만 그 습관들이 전기세 폭탄의 주범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꼭 끄고 나가신다. 혹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집에 없는데 켜두면 전기가 아깝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즘 에어컨은요,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은 껐다 켤 때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잠깐 외출했다 들어와서 다시 켜면 처음 몇 분 동안은 전기를 3배나 더 먹게 되거든요. 실내 온도도 다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면서 전기세가 폭탄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 짧은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시는 게 전기 절약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를 덜 먹겠지? 하고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습 모드도 냉방과 똑같이 실외기가 돌아가고 전기 소모량도 비슷합니다. 그냥 체감상 바람이 덜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쓰는 것처럼 느끼실 뿐이에요. 특히 처음부터 제습 모드만 켜면 방이 잘 안 시원해지고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서 전기세만 올라갑니다. 효과적으로 쓰시려면 처음엔 냉방으로 충분히 시원하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제습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바람 방향을 아래로 쏘신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바람이 발에 닿아야 시원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차가운 공기는 원래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람을 위로 쏴야지 천장부터 시원한 공기가 골고루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빠르게 시원해지고 에어컨도 일찍 쉬게 됩니다. 바람을 아래로만 쏘면 발끝만 시원하고 머리는 더운 이상한 상황이 돼서 에어컨은 계속 풀가동하게 되고 결국 전기세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잘못된 습관 3가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습관으로 쓰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꿔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전기세는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전기세를 진짜 확 줄여주는 그 마법의 버튼 어떤 걸까요? 리모컨에 보시면 오토, 자동, AI, 스마트, 절전, 에코 이런 이름이 적혀있는 버튼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에어컨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버튼을 켜면 에어컨이 방 온도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 24시간 켜놔도 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고 그 뒤로는 에어컨이 스스로 전력을 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평소보다 에어컨을 더 오래 켰는데 왜 전기세가 줄었지?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냥 켜놓기만 해서는 절약 효과가 안 납니다. 반드시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한 후에 사용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리모컨에서 못 찾으시겠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표시창을 꼭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에어컨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켜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그대로 두셔야 에어컨이 방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모드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자꾸 끄고 켜거나 온도를 계속 바꾸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방이 더 빨리 시원해지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에어컨 바람 방향과 창문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 방향을 아래로 두시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발에 닿아야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 공기는 원래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위로 쏴야지 천장부터 공기가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바람을 아래로 쏘면요, 발끝은 시원할지 몰라도 머리 쪽은 덥고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전기세는 그만큼 더 나오겠죠. 그래서 바람 방향은 꼭 위로 설정해주세요. 리모컨에서 풍량 버튼을 눌러서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에어컨이 아무리 돌아도 실내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햇빛이 제일 강합니다. 이때는 꼭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주세요. 가능하면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밝은색 커튼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커튼을 친 집과 안 친 집을 비교해보면 실내 온도가 3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3도 차이면 에어컨 가동 시간과 전기세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창문 쪽에 선풍기를 두시면 안 됩니다. 바깥 뜨거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에어컨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창문 반대편이나 방 중앙 쪽에 두고 찬 공기를 방 안으로 골고루 퍼지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바람 방향과 창문 관리법이었습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전기세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혹시 나는 에어컨 필터 청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전기세가 2배 이상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인데요. 어느 할머님 댁에 갔더니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할머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전기세는 한 달에 15만 원 넘게 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난 다음 달에는 전기세가 7만 8천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에어컨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에어컨이 훨씬 더 오래, 더 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필터가 깨끗하면 냄새도 없어지고 에어컨 소리도 훨씬 조용해지고 방이 더 시원해집니다. 필터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에어컨 전원을 끄고요. 둘째, 앞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냅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넷째,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다섯째, 다시 끼우시면 끝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여름철엔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자주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여름엔 먼지가 금방 쌓입니다. 특히 창문을 자주 안 여시는 집,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더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터 청소만 잘해도 전기세가 한 달에 5만 원, 많게는 7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끝나자마자 우리 집 에어컨 필터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정부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올여름 전기요금이 거의 공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정부에서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지원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는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직접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도 수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혜택을 못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구, 임산부가 있는 가구,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등 조건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자격이 되는지 금방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증하고 주민등록등본만 챙기시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나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가까운 분들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여름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해 주세요.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니까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을 때 이런 제도는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외출할 때 2시간 이내는 에어컨 끄지 않기. 두 번째, 처음은 냉방,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사용하기. 세 번째, 바람 방향은 꼭 위로 설정하기. 네 번째, 창문, 햇빛 꼭 차단하기. 다섯 번째,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하기. 여섯 번째, 오토 AI 절전 버튼 꼭 누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 꼭 챙기기. 이렇게만 해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기세가 줄어듭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 사례를 봤는데요. 한 달에 전기세 2만 원, 3만 원까지 줄어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까지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더위에 괜히 참으셨다가 건강 해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 꼭 실천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나서 우리 집 에어컨 리모컨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마법의 버튼 찾아서 오늘부터 꼭 사용해보시고요. 혹시 주변에 아직 이 방법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가족분들, 형제 자매분들, 경로당 친구분들께 알려주시면 올여름 많은 분들이 정말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절약 꿀팁 실천합니다.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그게 또 좋은 다짐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